보신 대로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은 정상회의를 갖고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세 건의 결과문서도 함께 채택하며 협력 수준의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전문가들과 회담의 의미와 성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미일 정상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 이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you've heard me say it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capable and indispensable allies. And I mean this sincerely, the political courage that you both demonstrated to resolve difficult issues that were stood in the way for a long tim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and with the United States.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 정상은 삼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영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今回の会合では、複数領域に及ぶ日米韓共同訓練を毎年実施す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北朝鮮ミサイル警戒情報のリアルタイム共有に関しては、初期的措置を実施し、本年末までのメカニズムの指導に向けて重要な一歩を踏み出しました。 네, 한미일,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등이 바쁘게 열렸는데 사실 뭐 다자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이 모인 적은 있어도 이렇게 따로 열린 게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다자회의에 삼국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양자회담 혹은 삼자회담을 하였죠.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이 삼자회담을 정례화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이 어떻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현존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는가, 예.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시점에서 첫 걸음을 띈 것으로 보입니다. 양기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뭐 그동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전략이라는 것이 네.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공동의 어떤 협치를 만들어내자는 건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깊이라든지 이런 그 범위, 심도 이것이 상당히 확장되고 깊어졌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이라든지 경제안보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미일 간의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적어도 이런 플랫폼 자체가 매년 이런 단독으로 한미일 정상 간의 회담 또는 여러 가지 외교장관 또는 국방장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어떤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한미일 공동으로 만나는 장소를 매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일정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성과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한미일 정상은 안보와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이 세 개 문건을 채택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이 세 개의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원칙과 정신, 그다음에 이제 다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세 가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아마 이번 회담 전에는 원래 이제 이 원칙과 정신 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이미 합의가 됐고, 예.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합의가 된 것인데요.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반도와 이제 어떤 태평양 도서국,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평화의 원칙, 앞으로 이 3자가 해내갈 수 있는 방향을 일단 설정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정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제 어떤 회담을 이뤄 나갈 것인지 이 내용을 이제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다음에 이제 한미 어떤 전례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미일 협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공약들, 이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복잡한 의미는 있어요. 그렇죠. 사실 내용을 보면 뭐 비슷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한미일이 지금 뭐 동맹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영역별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 내놓고, 예.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뭔가 이제 나토라든지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로 이제 뭉쳐질 텐데 그 사전 단계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협력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낸 것인데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이제 어떤 이 한미일의 협의 예.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보면 오커스와 쿼드라는 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커스와 쿼드 자체가 잘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러시아 편을 많이 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커스 같은 경우도 호주의 이제 원자력 그 잠수함 잠수함 이거를 이제 제공하는 것 그 정도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예. 반면에 한미일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의 중심적인 축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예. 합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인도 태평양 문제에서는 한미일 이 체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성명에는 인도 태평양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지금 뭐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은 한미일 이 세 나라가 사실 동맹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문건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동맹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동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 예. 아닌가 우려를 표명했지만 중국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세계의 문건이라고 봐야겠죠. 중국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중국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은 정말 동아시아판 나토가 등장을 했다면 예. 세계의 문서가 아니라 헌장이 발표됐어야죠. 나토 헌장 같이 제5조에서 어떤 한 회원에 관한 무력 침공이나 위협을 전체 회원에 관한 공동 위협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야 되고 네. 의무 조항이 그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5조 같이 일본 행정구역에 있는 영토에 외부의 무력 침공이 있을 때는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1조에서는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고 돼 있고 하지만 2조에서는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행동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만약에 이제 군사적인 유사 사태라든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개입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개입하지 않을 여지도 남겨져 있고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미국의 이런 군사 행동을 지지하고 개입할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나토라든지 미일 동맹, 한미 동맹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세계 문서는 동맹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현격하게 아직 부족한 일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중국은 어제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谋求自身安全。究竟是谁在制造矛盾、加剧紧张？国际社会自有公论。 자, 이게 사실 공동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실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 중국에서 우려를 했고 실제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된 바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 중국이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예상보다 약간 좀 세게 나갔다. 이건 구체적인 거거든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한미일 정상이 반대한다는 것은 강한 메시지입니다. 공동성명이 적시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서는 2027년에 시진핑이 다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관영을 볼 때 아마 중국의 대만 침공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또 여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의 공동의 위협에 놓일 경우에는 바로 즉시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이 대만 문제라는 것이 미국이 주요이고 그다음에 주일미군, 주한미군하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조입니다. 직접적으로 중국군과 이런 그 전투를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중국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일본도 한국도 커미트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사실상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로서 봐서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는 또 하나 우리 쪽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중 관계를 또 어떻게 맞습니다. 관리할지 그 부분도 맞습니다. 있는 건데 계속해서 한일 관계도 짚어보죠.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미국 쪽이 그리고 있는 어떤 동북아의 안보 전략에서 한일 관계라는 상당히 장애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역사 영토 문제가 있고 그건 여전히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 정부 수준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박한 어떤 중국의 위협 부상 그리고 북한 핵과미사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미리 하나가 돼서 이걸 헤쳐나가자는 것이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사실은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약합니다. 예. 적어도 이런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오염수 문제는 굉장히 임박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측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BBC 영국의 국영방송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영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한일 관계를 어떤 걱정하고 있는 또는 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지고 있다. 또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 박사님, 뭐 들으신 것처럼 미국은 사실 이전 정부부터 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왔고 어느 정도 달성한 거는 맞아 보이는데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 추가로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미래를 가장 결정할 요소는 국내 정치입니다. 그렇죠. 일본과.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해놓은 쿼드, 어커스,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예. 이런 세계 문서를 무효화하는 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을 그렇게 서둘러서 추진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시작하자는 것이 이번 삼국 정상이 공통적으로 예. 동의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국내 정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 회담에서 뭐 방금 전 나간 사진에서 보듯이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까지 이제 우애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가슴을 보면은 이제 각국 다른 정상들은 이제 국기가 달려 있는데 리본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본에 아마 보면 일본은 강요들 보면 이제 파란색 리본을 예. 항상 달고 다닙니다. 예. 그 리본이 바로 이제 납북자 송환을 이제 촉구하는 리본이에요. 예전에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걸 항상 달고 다녔고 그만큼 이번 협상에서 일본의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납북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이번에 이제 거론도 됐습니다. 네. 그만큼 납북자 문제를 한미일이 함께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공통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이제 저걸 달고 나온 것은 이 회담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국의 어떤 중요한 이슈인 이 문제를 예. 공론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실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듣겠습니다. そして私から拉致問題が時間的制約のある人道問題である旨述べ、拉致問題の即時解決に向け、ジョーとユン大統領から力強い支持を改めていただきました。And there's clear language on this, on our joint statement. The bottom line is this, that we share a common position. We'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ee the return of all prisoners of war. 네,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인데요. 중의원 회상과 또 총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이 회담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까지 전례를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6% 정도로 굉장히 낮거든요. 예. 대개 3할 때 아래로 내려가면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 초에도 그랬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직접 기시다 총리가 방문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통큰 양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G7 히로시마 서미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어요. 예. 그런데 다시 지금 일본 국내에서 마이너ンバー 카드 우리 같으면 이제 주민등록 그런 문제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해법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실행력도 별로 없고 성과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외교 문제에서 약간의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해산 총선거를 하게 되면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지금 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예. 내가 개조를 한다. 개각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일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새 출발한다는 식의 지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9월까지는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해산 총선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그건 예. 많이 고민을 하겠죠. 판단을 할 것 같고 계속해서 북한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데 새 정상은 북한을 향해서 이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고 삼국 정상이 처음으로 이제 통일 한반도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가치 공유 안보 협력 3자 공조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떤 단기적인 그리고 편협된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인권 자유 법치에 입각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협력체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중심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도 어떤 수단적인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가치, 중요한 외교 아젠다로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그 3자 회의에서 명시되었죠. 예, 지금 뭐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차례씩 열자 또 고위 당국자 간 회의도 1년에 최소 한 차례 여는 것이 언급이 됐는데 이제 사진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일단 오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국의 어떤 협력을 예. 저렇게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회담 자체가 보면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열렸었거든요. 비정례적으로 열렸었는데 네.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정례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정례화 의미도 정상 간 회담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걸친 어떤 이 강요들끼리의 회담도 정상화된다는 거죠. 예. 당장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각 장관들이 회담을 정례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회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아마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선 일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좀 더 봐야겠지만 이제 삼국이 어떤 면 각 나라를 돌아가면서 실제 회담을 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외교통이잖아요. 그러면 대선에서 본인의 외교적인 완성, 즉 한미일이 외교적 틀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틀을 만들었다.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 대선의 어떤 이슈로 부각될 수가 예.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이득을 상당히 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교적 업적을 만들려고 할 거고 윤 대통령은 다음에는 한국에서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결국 이번 회담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뭐 한미일 대 북중로의 대립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예. 우리의 핵심 국가이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약속한 바에 충실한 그런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추구한다면 비단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가치 공유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도 희미한 일방적인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괜찮은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고 미국이 한다면은 예. 이것은 중국 압박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시점에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이런 안보 협력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은 한국부터 중국을 이런 새로운 국제 질서의 파트너로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기회는 예.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중국의 행동이 그동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위 혼밥 정상외교를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이틀 후에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항의를 했을 때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이고 관련 국제법과 국제 관료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예. 여기에 추가해서 동해와 스시마 해협은 어떤 국가의 영해가 아니다. 한국의 영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모든 국가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계속 중국 정부가 견지한다면은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예. 모든 국가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국가의 영해가 아니고 한미일의 안보 공조는 관련 국제법과 국제 관리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말도 중국 정부가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번에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하는 정책을 했는데도 한국 국민의 마음을 사기에는 부족한 것이 결국에는 중국의 필요에 따라서 중국에 의한 예. 중국을 위한 그런 대한 정책 변화가 아닌가라는 수준에 머무를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고 한중 관계는 또 사실 관리를 나가야 된다는 또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우리가 호스트하게 돼 있는데 예. 네, 한국하고 일본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중국이 테이블에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지금 북일 교섭 이미 2번 했거든요. 납치자 문제 포함해서. 그다음에 미국도 재무장관도 가고 뭐 국무장관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항상 위험 분산, 디리스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너무 몰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의 어떤 그런 윤석열 정부의 미래상을 보면서 고민은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중국이 결국은 약한 고리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그 약한 고리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